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몸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신가요? 아침에는 쌀쌀한데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다시 추워지니까 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콧물이 시작되고 갑자기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앓던 관절염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환절기 건강관리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면역력 영역이 약형해지는 나이대에서는 단순한 감기처럼 보이는 증상이 폐렴이나 천식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혈압이나 혈당이 요동을 치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환절기만 되면 몸살이 오거나 목이 자주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환절기에 질환이 더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 먼저 환절기의 특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불안정해서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가 흔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피로가 쌓이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의 통계를 보면 환절기에는 호흡기 감염 환자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인층과 만성질환자입니다. 평소 건강하신 분은 하루 이틀 감기 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성 심장질환이나 당뇨 혹은 천식을 가진 분들은 작은 감기 증상이 큰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뵙는 환자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한 분은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밤에 호흡곤란이 와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냥 감기려니 하고 버티시다가 결국 폐렴으로 진행돼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첫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둘째는 잘못된 환기 습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 공기가 오염되고 곰팡이나 먼지가 쌓이죠. 셋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입맛이 줄어들거나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때 영양소 섭취가 줄어들면 면역 세포가 약해집니다. 이런 원인들을 알게 되면 생활 습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콧물과 기침입니다. 흔한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코 점막이 마르고 자극을 받으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면역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발작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환절기에는 대기 중의 꽃가루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겹치면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한 분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환절기만 되면 연속 재채기와 눈 가려움이 심해지고 밤에는 코막힘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십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더군요.
이런 경우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 관리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침구를 자주 세탁해서 집먼지를 줄이고 환기를 짧게 자주 해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반드시 코 세척을 해주면 알레르기 물질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약보다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 심혈관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나 비염은 떠올리지만 심장 질환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온차가 클 때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낮을 때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심혈관 사건이 7%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정도였는데 환절기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돼 응급실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대처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각한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환절기 운동은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새벽이나 차가운 아침보다는 햇살이 비치는 늦은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운동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환절기에 주로 어떤 증상을 경험하시나요? 혹시 목이 자주 붓거나 기침이 계속되시나요? 아니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노인성 질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천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나 신경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립니다. 제가 만난 80살 남성 환자분은 환절기만 되면 평소 괜찮던 당뇨 조절이 갑자기 무너져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또 면역 반응의 변화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약만 조정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환절기에는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가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보충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져서 면역 반응이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이나 된장국 같은 전통 음식은 영양소와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환절기에는 체내 수분이 쉽게 부족해집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땀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분은 계속 소모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을 권장하는데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환절기 운동은 과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30분 걷기입니다. 실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고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면역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도, 습도, 리듬입니다. 온도는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습도는 호흡기를 보호하는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리듬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환절기 질환의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정신 건강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단순히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짧아지고 일조량이 줄면서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조량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우울증 발병률이 평소보다 1.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평소 활발하시던 분인데 환절기만 되면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기분 변화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계절성 정서 장애의 일종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햇볕을 자주 쬐고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빛 노출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큰 개선이 있습니다. 또 환절기에는 피부 질환도 심해집니다. 건조한 공기와 급격한 온도 변화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건선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가려움과 발진이 악화됩니다. 피부가 갈라지거나 붉게 변하면서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이럴 때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습관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위장 운동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절기 소화기, 내과 진료 건수도 평소보다 확실히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적당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을 걸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쓰림이 심해지므로 반드시 가벼운 식사라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사례 중에는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환절기만 되면 소화불량으로 응급실까지 가시곤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기질적 문제는 없었지만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위에 부담을 준 것이죠. 식습관을 바꾸고 난 뒤에는 같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생활 습관 루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절기 아침 루틴입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로 몸을 풀어줍니다. 넷째,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5분 정도 빛을 쬐어줍니다. 다섯째, 간단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5가지 루틴만 지켜도 환절기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환절기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긴장하게 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풀어주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면역력 영역이 유지됩니다. 환절기에는 감염병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도 증가합니다. 기온 변화가 혈관 수축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20%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두통,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도 환절기 새벽에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병원에 오신다면 큰 후유증 없이 회복이 가능하지만 몇 시간만 늦어도 뇌 손상이 진행돼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이런 신경학적 증상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환절기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둘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라.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무리하지 말라. 넷째, 제철 음식과 따뜻한 국물 요리를 챙겨 먹어라. 다섯째,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겉옷을 항상 준비하라. 이 5가지만 지켜도 환절기 질환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대상포진 환자도 증가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치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통이 오래 남아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에 물집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수이며 백신 접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환절기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지는 경험. 사실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면역력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환절기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비정상 세포까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환절기에는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집니다. 기온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세포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을 계속하면 감염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최고의 면역 강화제입니다. 둘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환절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타민 D는 항바이러스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면역세포가 전신을 더 잘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생강은 전통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이 있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추천하는 음식은 따뜻한 차입니다. 특히 도라지 차나 대추차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꿀을 소량 섭취하면 항균 효과가 있어서 목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환절기에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옷을 잘 챙겨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한 조언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온 변화에 몸을 노출하면 천이 쉽게 떨어지고 그 순간 면역력, 연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준비하고 외출 시에는 목도리나 얇은 조끼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천 유지가 곧 건강 유지입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실내 환경 관리가 필수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루틴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점심 루틴입니다. 첫째, 점심 식사 시 채소와 단백질을 꼭 함께 챙깁니다. 둘째, 식사 후 1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합니다. 셋째, 오후에 졸음이 몰려올 때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로 대체해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 오후 3시 이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섯째,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않도록 시간을 관리합니다. 이런 루틴이 쌓이면 환절기에도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환절기에는 평소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천식, 만성폐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은 기온 변화와 면역 저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약을 챙기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혈압은 하루에 2번 이상, 혈당은 식사 전후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인데 평소에는 혈압이 잘 유지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잦아졌습니다. 측정해보니 혈압이 갑자기 180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새벽 기온이 낮아졌는데도 얇은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옷차림을 조절하고 아침 운동 시간을 조금 늦추면서 다시 안정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을 위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수분 섭취 패턴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운동 후, 자기 전 등 하루에 5번 정도는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환절기에 자주 두통을 경험하시나요? 기압 변화 때문에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압이 낮아질 때 편두통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약물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 목과 어깨 근육을 자주 풀어주면 긴장성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례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환절기마다 기관지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아침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동 자체는 좋지만 새벽 찬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결국 운동 시간을 낮 시간대로 바꾸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뒤에는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80살 여성 환자분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날씨 변화가
관절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는데 따뜻한 찜질과 규칙적인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환절기 증상 완화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절기의 감기를 예방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은 천 유지와 손 씻기입니다. 천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손을 통해 감염이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둘째, 환절기에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 게 좋을까요? 쉬는 게 좋을까요? 답은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면역력을 강화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은 어떤 것을 챙기면 좋을까요? 제철 과일과 따뜻한 국물 요리, 마늘과 생강, 도라지와 대추 같은 전통 식재료가 도움이 됩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세포 생성에 필수이니 매 끼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증상은 무엇인가요? 답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흉통, 두통, 말어눌함 같은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째, 환절기에 피부 가려움이 심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보습을 충분히 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자극적인 세정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 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환절기에 아이들이 자주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손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과로 방지가 중요하며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환절기에 수면이 자꾸 깨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답은 잠들기 전 따뜻한 차, 규칙적인 취침 시간,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가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절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를 챙기며 적당한 운동과 수분 섭취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단순한 기침과 콧물이라도 나이가 많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건강 정보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치료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